안녕하세요. 작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사장님들께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여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자금을 융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금융권에 일을 요청하려고 해도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자신이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권은 담보력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확실한 담보가 없다면 한도를 높게 받기도 어렵습니다. 설사 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편에 속하다 보니 금융비용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한도 등을 고려해서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주목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시기에 자금 운용을 해야 했지만 금융권에서 이를 내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한도와 금리 조건을 갖출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자금은 다릅니다. 최대 한도로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넉넉한 융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금리 자체가 낮은 편에 속하다 보니 알맞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이를 이용할 때 금리가 높은 것은 아닌지 염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자체를 높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부터 갖추고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제한되는 업종이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야 하는 만큼 다소 느슨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다른 조건이 있다 보니 받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것은 세금만큼은 꼭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연체 중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인 만큼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없죠. 무엇보다 지원금 자체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적합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 진행해야 합니다. 종류 선정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어떤 자금을 주는지 알아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컨설팅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관마다 운영하는 상품을 살펴보고 자신이 받고자 하는 자금이나 한도 등을 고려해서 준비해야 하죠. 이후 심사 과제를 준비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금융권과 다르게 담보력이 아닌 미래 가치를 좀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PPT 제작 및 발표, 서류,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현장 실사 등도 진행하고 있다 보니 미래 성장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기업에서 노리고 있는 만큼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해서 난감한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자금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 진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깐깐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남기시면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는 맞춤 자료와 더불어 상세한 안내까지 해드리는데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센터는 수많은 자금 진행 경험과 합리적인 수수료로 사장님께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으시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할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